메서드 오버라이딩, 즉 메서드 재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멤버가 서브 클래스 입장에서 충분치 않다라고 한다면 그저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멤버를 그대로 두고 다시 다른 멤버를 정의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슈퍼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멤버와 똑같은 형태로 다시 정의해 줌으로써 기존의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멤버는 숨겨놓고, 즉 은폐시켜 놓고 서브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한 멤버로 대체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이죠. 따라서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멤버는 기본적으로는 숨겨져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현재 재정이 되어진 메서드를 정의하고자 했을 때 이용해 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참조해 볼 수 있는데, C++에서는 클래스 이름 콜론콜론이라는 표현 방법을 통해서 참조했는데 반해 자바에서는 슈퍼라는 참조 변수를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우리 앞서서 다뤘던 메서드 오버로딩이라는 개념하고 이름이 살짝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메서드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소위 다중정의라고 표현되어져서 하나의 클래스 내에 같은 이름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호출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개의 메서드를 두자라는 개념인 것이죠. 반면에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재정의하는, 즉 기존의 메서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메서드를 정의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서드 오버로딩을 수행을 하게 되면 같은 이름의 여러 개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데 반해서 메서드 오버라이딩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 사이에서 슈퍼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지는 메서드를 서브 클래스에서 대체하는 메서드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서드의 개수가 더 추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버로딩 되어진 메서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이름의 함수 여러 개 중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해줘야 하는지를 식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함수 호출문에 인수의 타입을 다르게 두거나 혹은 인수의 개수를 다르게 둠으로써 식별해 주는 데 반해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기존과 똑같은 모양으로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자의 개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정보들까지도 같게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바에서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은폐되어진 슈퍼 클래스의 멤버를 명시적으로 참조해 보고자 했을 때 슈퍼라는 참조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 입장에서 슈퍼라는 참조 변수와 this라는 참조 변수를 좀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모든 멤버는 자식 클래스의 this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멤버도 내 멤버가 되니까 그런 것이죠. 물론 이 this라는 참조 변수는 기본적으로 생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보통 내 멤버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메서드의 매개 변수와 멤버 변수의 이름이 같은 경우에 식별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주의할 것은 상속받은 멤버도 내가 직접 정의한 멤버도 모두 다 this 참조 변수를 사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멤버 중에서 현재 재정의하는 과정 중에 은폐되어진 멤버를 명시적으로 끄집어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저 this라는 참조 변수를 사용을 하면 재정의 되어진 메서드가 참조되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멤버를 끄집어내라 라는 것을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슈퍼라는 참조 변수를 사용을 한다라는 점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메서드 재정의에 대한 예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예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자, 앞선 예제에서는 너 누구냐라는 who are you라는 메서드가 대학생 클래스에서 정의되어 있었는데 현재 person이라는 클래스로 who are you라는 메서드를 옮겨봤어요. 즉 person 객체에 대해서 너 누구냐라고 호출하게 되어지면 이름과 나이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자, 그렇게 구성되어진 who are you라는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대학생 클래스로 상속되어질 테니까 대학생 클래스 쪽에는 who are you라는 메서드를 제거했습니다.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상속 관계의 슈퍼 클래스에 위치할 수 있는 멤버들은 protected라는 접근 지정자를 지정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하위 클래스에서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되 자신과 연관이 없는 클래스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차단을 시켰고, 대부분의 메서드들은 객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퍼블릭 멤버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현재 ex.overriding이라는 패키지 안에 펄슨 클래스와 대학생 클래스 그리고 메인 메서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를 모두 다 위치시키도록 했어요. 자, 현재 대학생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해서 적절한 속성 값들을 지정을 해주었고, 스튜던트 테스트라는 클래스도 펄슨이라는 클래스와 같은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프로텍티드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whoare유라는 메서드로 출해주게 되어지면 실행을 해볼게요. 대학생 객체인 S에 대해서 너 누구냐라고 호출했더니 이름과 나이라는, 즉 펄슨에서 정의되어진 whoare유라는 메서드가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은 현재 대학생 객체는 그저 이름과 나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공명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 버전에서처럼 현재 대학생 객체에 대해서 너 누구냐라고 호출하게 되어지면 이름과 나이 그리고 자신의 전공까지도 출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펄슨에서는 펄슨의 자식들에 대한 특정 멤버들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기술할 수 없을 테니까 얘는 그대로 두되 대학생 클래스에서 현재 펄슨이라는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whoare유라는 메서드를 재정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재정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현재 부모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진 메서드와 똑같은 형태의 메서드를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함수의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까지도 일치시켜줘야 한다라는 것은 꼭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중정의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부모에서 제공되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새로 추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어서 이 대학생 객체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혼돈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부모에서 제공했던 것처럼 인자 없이 호출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반환값이 없는 whoare유라는 메서드를 두되 현재 이 whoare유라는 메서드는 현재 자신의 전공명을 출력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대학생 객체에 대해서 너 누구냐라고 호출하면 부모에서 정의되어진 whoare유, 즉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는 whoare유 대신에 자신의 전공을 출력하는 whoare유가 대체되어져서 호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대학생 객체에 대해서 자신의 전공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서 정의했던 whoare유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나이에다가 덧붙여서 전공까지 출력하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별도로 부모에서 정의되어진 whoare유와 똑같은 동작하는 문장들을 따로따로 기술할 수도 있지만 좀 번거롭더라 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중복된 코드를 최소화해보자 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더 대안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부모에서 정의한 whoare유, 하지만 내가 재정의했기 때문에 은폐되어진 그 whoare유를 명시적으로 끄집어내서 호출해 보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supersum whoare유라는 메서드 호출을 통해서 현재 부모에서 상속받았으나 은폐되어진 whoare유를 호출해라 라는 형태로 작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에서 상속받은 멤버를 접근할 때 슈퍼를 쓰는 게 아니라 부모에서 상속받았으나 은폐되어진, 재정의로 숨겨진 멤버를 접근할 때만 슈퍼를 쓴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대학생 객체에 대해서 whoare유 호출했을 때 부모에서 정의되어진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는 것과 더불어서 전공까지 출력하는 일들이 수행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 혹시 부모 클래스인 펄슨이라는 클래스에 새로운 멤버가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부모에서 정의되어진 whoare유에서 그 내용들을 적절하게 출력을 했을 테니까 현재 펄슨을 상속받은 대학생 클래스에서는 그저 자신에서 추가되어지는 내용만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소스 코드를 좀 더 유지관리하기 좋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자바에서의 상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기본적으로 자바에서는 내가 명시적으로 슈퍼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자, 일반적으로 내가 클래스를 작성을 할 때 오브젝트의 후손이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오브젝트에서 제공되어지는 메서드들 중에서 내 클래스에 맞게 재정의해서 사용할 메서드들이 몇 가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각각의 객체들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equals라는 메서드나 현재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toString 같은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또 각각의 객체들을 그룹지어 나타내주게 되어지는 해시코드 같은 메서드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현재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하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만 먼저 제정해 보도록 합시다. equals라는 메서드는 뒤에 다형성에 대한 얘기 다룰 때 살펴보도록 하겠고 해시코드라는 메서드는 컬렉션 객체를 다룰 때 어떻게 제정하면 좋을지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할게요. 대학생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너 누구냐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메서드로 호출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는 출력문을 통해서 s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를 하나의 문자열처럼 콘솔창에 출력하는 일을 해보고 싶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미 앞에서 소개했듯이 이 메서드에 대한 호출은 내부적으로 현재 s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에 대해서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어진 그 결과가 출력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두 호출 모두 다 동일하게 현재 패키지명을 동반한 클래스 이름 그리고 골뱅이 그리고 해시코드 값이 출력되어진다 라고 했었어요. 자,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s가 가리키는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을 할 때 얘가 어떤 종류의 클래스로 만들어진 어떤 해시 값을 갖고 있는 객체이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 명료하게 객체들을 표현해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내가 이 객체를 좀 더 쉽게 문자열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 입맛에 맞는 형태로 재정의해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브젝트에서 정의되어진 toString에 대한 동작이기 때문에 내 클래스에서는 내 입맛에 맞게끔 현재 사용자에 대해서 이름이나 나이 같은 속성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이름과 나이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우리 사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재정의를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person이라는 클래스에다가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재정의하기를 재정의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메서드와 똑같은 형태로 정의를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오브젝트 클래스에서는 toString의 호출 인터페이스, 즉 인수와 반환 자료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처리를 해줘야 되긴 하는데 그걸 일일이 확인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소스 메뉴 밑에 Override Implement Method라는 메뉴가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해주면 현재 나의 부모 클래스인 내가 현재 상속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오브젝트의 파생 클래스가 된다라고 했어요. 내 부모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메서드 중에서 재정의할 수 있는 메서드가 쭉 리스팅 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이 중에서 우리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재정의하겠다 선택하고 OK 눌러주게 되어지면 toString이라는 메서드의 기본 형태가 그대로 포함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 구문 위쪽에 @override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annotation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컴파일할 때 직접 영향을 주는 구문이라기보다는 컴파일할 때 참조되어질 수 있는 어떤 성질들을 기술한 것인데 사실 있어도 없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자, 다만 @override라는 어노테이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재정의를 하면서 실수로 이렇게 소문자를 갖도록 정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브젝트에서 제공되어지는 toString은 대문자 s를 갖는 toString인데 내가 현재 단계에서는 소문자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정의했으니까 얘는 재정의가 아니라 그냥 추가 정의되어진 함수에 불과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메인 함수 쪽에서 이렇게 toString 호출하게 되어지면 그저 오브젝트의 toString이 호출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정의한 toString이 호출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디버깅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이런 경우들을 좀 더 빠르게 컴파일 타임 때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override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해주면 현재
이 다음에 기술되어진 toString이라는 메서드는 재정의 되어진 함수이다 라는 것을 명료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다만 부모 클래스에서는 소문자 toString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 때 오류가 발생되어지기를 현재 그런 이름의 재정의 할 함수는 없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주어서 런타임 때가 아니라 컴파일 타임 때 프로그래머가 잦은 실수를 하는 것을 좀 방지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문자 s를 갖는 toString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 동작은 슈퍼.toString 했으니까 부모에서, 즉 오브젝트에서 제공되어지는 toString의 결과를 그대로 반환해주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다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toString을 다시 정의하기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객체가 하나의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이름과 나이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해봅시다.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들을 여러 번 연결하는 연산들은 성능에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라고 했었어요. 이보다는 스트링 버퍼를 통해서 문자열을 조합한 다음에 일괄 변화하는 방법들을 취하자라고 했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메서드 재정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단순하게 문자열들을 연결 연산자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메인 메서드에서 s라는 참조 변수 혹은 그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toString을 호출해서 출력하도록 해주게 되면 이제는 클래스 이름이나 해시코드 값이 아니라 내가 정의한 toString에서 지정한 현재 객체를 다른 객체와 식별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현재 s라는 객체는 대학생 객체였잖아요. 그저 이름과 나이뿐만 아니라 대학생 객체는 하나의 전공명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전공까지도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현재 대학생 클래스에다가도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재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소스 밑에 override implement method라는 거 선택해 주고, 자, 현재 대학생 클래스에는 자신의 직접 부모는 person이지만 person의 부모는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클래스의 메서드를 재정의하겠느냐라는 것들을 다시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person에서 재정이 되어진 toString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겠다 라고 써주게 되면 현재 똑같이 오브젝트에서 상속받은 toString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몸체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부모인 person에서 출력했던 현재 이름과 나이뿐만 아니라 내 전공명까지도 같이 출력하자라는 측면에서 화면을 좀 키워서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부모의 toString의 결과에다가 나의 전공명까지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것입니다. 자, 항상 toString은 반환자료형이 string이니까 하나의 문자열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처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 다시 실행해보면 소스 편집창을 확대했더니 콘솔 창이 나타나지 않네요. 그러면 윈도우 밑에 쇼 뷰 밑에 콘솔 선택해주면 콘솔 창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행되어진 결과를 보면 이제 person의 toString이 나타내주는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는 것 외로 대학생에서 추가되어진 전공명까지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toString 메서드를 재정해 본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중복된 코드를 줄이기 위한 목적, 또 객체가 자신에게 부여되어지는 일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속관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부모의 멤버를 접근하는 일들은 부모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자식의 클래스에서는 그저 자식에서 추가되어진 멤버들을 접근을 하거나 혹은 부모에서 제공되어지는 메서드들을 재정의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접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 좀 더 유지보수하기 쉬운 코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상속에 있어서 부모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하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상속되어진 클래스들을 사용을 할 때 생성자를 어떻게 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